이막에 가서 이제 마렌고 전투에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6월 14일이 마렌고 전투인데 왜 3일 뒤인 6월 17일에 그 이 토스카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러냐면은 지금과 같이 휴대폰 뭐 이런 이 전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황이 로마까지 전달되는데 3일 정도의 시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6월 14일 벌어진 일이 6월 17일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막에서 그 스카르페아가 카바라도시를 체포했을 때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유리한 전세였기 때문에 스카르페아가 이제 기세등등했을 텐데요. 2막에 들어서 이제 체포에 가서 그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이 카바라도시를 살리려고 쫓아온 토스카를 또 압박을 하죠. 말하자면은 카바라도시를 살리려면은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거는 뭐 고상한 얘기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나하고 이제 말하자면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막힌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전령이 오는데 전세가 역전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유리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로마의 상황이 이제 당장 바뀌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스카는 스카르피아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받는 척을 하면서 대신 이제 이 풀어준 카바라도스가 자기가 안전하게 로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이 통행증을 손에 든 이제 토스카는 스카르피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산탄젤로 성에 갇혀 있는 카바라도스에게 뛰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막이 끝나게 되고 3막의 배경은 그 유명한 산탄젤로 성이죠. 테베레 강에 서 있는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니라 그 강가에 우뚝 솟아있는 성곽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천사가 조각된 청동상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성에 한동안 르네상스 이후에 정치범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카바라도시가 잡혀있죠. 카바라도시는 자기가 이제 곧 총살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수한테 종이와 펜을 얻어다가 말하자면 유언처럼 이 토스카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회한에 젖어서 부르는 노래가 그 유명한 별은 빛나건만 이라는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아가 끝날 쯤에 토스카가 이제 통행증을 들고 뛰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 포옹하고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 통행증을 손에 넣었으니 아마 총살을 하는 척하고 그 공포탄을 쏠 것이다. 그럼 총살행이 끝나고 난 다음 쓰러져 있으면 이따가 사람이 다 나간 다음 우리 둘이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스카르피아는 훨씬 더 이제 간교한 그 악인이었고 통행증을 써주기 전에 그 측근에게 그 가짜 총살이 아니라 진짜 총살이라는 것을 기뜸을 해줬습니다. 그 진짜 총살이 청사정이 이제 감행이 되고 카바라도시는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게 되고 토스카가 쫓아가서 깨우려고 했지만 일어날 리가 없죠. 그때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걸 알게 된 토스카는 스카르페아를 저주하면서 지옥에서 보자 이렇게 외치고 그 성곽에서 그 강으로 몸을 던집니다. 오페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이탈리아 이제 독립운동의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군대가 돌아서 로마의 공화정을 다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그 이탈리아 공화국의 이제 초대 통령으로 이제 취임까지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도 그 상황 돼서는 이건 우리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를 하고 하지만 그 짧은 나폴레옹 천하가 1815년 퇴위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별로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좋은 영향은 아니었지만 그 프랑스 혁명 이후 두 차례의 나폴레옹 원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이탈리아 민중들, 이제는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태를 겪은 민중들 스스로도 그 통일과 그다음에 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 거의 이제 그 50년 동안 통일운동이 벌어져서 우리가 뭐 흔히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가리발디 장군, 또 초도에 이제 이탈리아 국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는 비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 이런 그 주역들의 역할에 힘입어서 1861년 사실 그 이탈리아 왕정이 이제 선포되고 그 비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가 그 국왕으로 등극하지만 이 교황령으로 있던 로마까지 포함해서 진정한 이탈리아 통일은 그로부터 10년이 더 늦어집니다. 1871년에 가서 완전한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이탈리아를 과거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영화 이후에 늘 이제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이탈리아는 한 번도 통일된 국가의 형태를 띠지 못했고, 여러 도시 국가로 이제 나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가 프랑스 혁명, 또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민들의 이제 국민의식, 자의식이 이렇게 발효가 되었고, 그 결과 통일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그 환경에 처했던 나라가 또 일본, 독일, 오늘날 이제 강국으로 유명한 이 두 나라, 특히 이제 이 이탈리아까지 포함해서 이 세 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들인데요. 이 세 나라들이 똑같이 19세기 후반에 가서 통일된 국가의 이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롭죠.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클 거고, 이들 나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라는 그 정체성이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이제 국가라는 게 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스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의 바로 이제 국가라는 개념, 또 민족, 또 이 통일 이탈리아가 성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통속적인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에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오페라를 앞으로 또 감상하시는데 훨씬 더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